피해자인데도 조사실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소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진술했다는 조서를 받아보면 이미 사건이 무너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기 피해로 고소하고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받고 2시간 동안 감정을 다 쏟고 나옵니다. 본인은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날짜가 2번이나 바뀌어 있고 금액이 이체 내역과 어긋나 있고 상대에게 먼저 보낸 메시지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몇 달 뒤 불송치 이유서에서 그 대목들이 그대로 불송치의 근거가 됩니다. 이분 이야기 기억해 두십시오.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인지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고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사 날짜가 잡혔다는 것은 수사관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주장과 자료를 옆에 두고 내 말을 대조하면서 듣습니다. 사건이 무너지는 지점 5곳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부터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조서에 적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육하 원칙입니다. 감정 호소가 길어질수록 사실은 흐려지고 조사만 늘어지고 먼저 지치는 쪽은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출석 전에 시간 순서대로 메모를 만드십시오. 날짜, 장소, 금액, 오간 말들.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겠다고 미리 말하시면 됩니다.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실에서 만드는 즉석 기억보다 집에서 정리해간 한 장이 더 정확합니다. 증거도 같은 순서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진술과 증거가 맞물리면 조서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기억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웁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의 기억은 원래 조각나 있습니다. 기억이 비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그걸 압니다. 문제는 그 빈칸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가 아니라 그랬어요로 확언으로 채울 때 생깁니다. 그 진술이 통화 기록이나 이체 내역과 어긋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지점 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진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술 전체를 지킵니다. 모른다는 답은 나중에 자료로 채우면 되지만 틀리게 말한 답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수사관의 침묵도 겁내지 마십시오. 숫자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가져오십시오. 이체 내역 등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불리한 사정을 숨깁니다. 먼저 보낸 메시지, 받은 돈, 다퉜던 일 이런 것들 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답을 알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 인상은 조서에 남아서 검찰까지 따라갑니다. 불리한 사실일수록 내 입으로 먼저 앞뒤 맥락과 함께 말하십시오. 먼저 꺼내면 설명이 되지만 들키면 거짓말이 됩니다. 돈을 일부 돌려받은 사실을 빼고 진술했다가 이체 내역에서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금액 전체가 다퉈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실을 부풀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피해자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세게 말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일 거라는 그 절박함 압니다. 그런데 과장은 언젠가 객관적인 자료와 부딪히고 부풀린 대목이 드러나면 상대방은 사건 전체를 무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해 보이면 부풀릴 게 아니라 증거를 보태십시오. 고소장과 조사실의 진술이 달라진 것도 위험하니 출석 전에 내 고소장을 다시 읽고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피해 회복이나 합의금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사 초반부터 처벌보다 돈 얘기가 앞서면 진술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 지치면 빨리 서명하고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서는 내 말 그대로를 속기한 게 아니고 수사관이 내 진술의 요지를 요약한 내용이 담깁니다. 뉘앙스가 다른 문장 하나가 상대방 무혐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조사에 포함된 절차지 특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으십시오. 다르면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눈치를 줄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처럼 법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하는 유형이 있고 다른 사건들도 경우에 따라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동석은 어떤 사건이든 가능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추측이 아니라 기억난 것만. 불리한 사실은 들키기 전에 먼저 부풀리지 말고 증거로. 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분이 이 5가지를 지켰다면 조서는 다르게 남았을 겁니다. 고소인 조사 출석 전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